여러분, 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 거예요. 저 약국에서 하루에 손님 100여 분씩 만나면서 영양제 진짜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혈압에는 이게 좋고요. 콜레스테롤엔 저게 최신 근거가 있습니다. 염증에는 또 이게 좋아요. 그렇게 하나씩 계속 추가만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저희 가족한테 챙겨주는 영양제가 무려 1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엄마 아침마다 네가 먹으라고 준 영양제만 12개야. 이거 진짜 다 먹어야 해? 그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침마다 영양제 한 움큼씩 꺼내놓고 드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강의와 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꺼내봤습니다. 내가 단 한 개의 영양제만 먹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뭘 먹어야 하지?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내 혈관을 다시 재건하고 몸속 만성 염증의 뿌리를 뽑아주는 것.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근거가 쌓여있는 단 하나. 바로 오메가3였습니다. 자, 그럼 왜 수십 가지 영양제 중에서 제가 단 하나만 고른다면 오메가3일까요? 이 비타민C, 마그네슘, 코큐텐 뭐 다 너무 훌륭한 영양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특정 기능을 돕는 역할이에요. 이 비타민C는 항산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이 코큐텐은 에너지 생성. 근데 오메가3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몸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영양제거든요. 우리 몸은 37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게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의 재료가 뭐냐? 바로 지방, 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요. 이 오메가3가 충분히 채워진 건강한 세포막은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유연합니다. 그러면 이 혈관벽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이 잘 흐르고 이 세포끼리 신호도 아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메가3가 부족한 세포막은요, 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이 낡은 고무호수가 갈라지듯이요. 그럼 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이 신호 전달이 꽉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혈관벽에 세포들이 굳어서 탄력을 잃으니까 이 심장이 피를 억지로 세게 밀어내야 하거든요.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인슐린이 세포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이 딱딱해진 세포막이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염증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 세포막이 유연해야 염증 신호를 껐다 켰다 조절하는데 이 굳어버리면 한 번 켜진 염증 스위치가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만성염증 이 병들은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세포막이 굳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바로 세포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이 혈압약으로 혈압만 잡고 당뇨약으로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세포막 자체를 말랑말랑하게 되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오메가3를 가장 먼저 챙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인덱스. 내 몸의 세포막에 오메가3가 얼마나 채워져 있냐는 수치예요. 쉽게 말해서 내 혈관의 방어력 점수입니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심장마비, 돌연사 위험이 확 낮아집니다. 만약 4% 이하라면 이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상태고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6년 연구에서 전 세계 오메가3 인덱스 1등인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평균 9%가 넘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럼 한국 사람인 나는 안전하겠네? 생각하셨죠? 이건 우리가 매일 고등어, 꽁치를 먹던 20년 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등푸른 생선 몇 번이나 드셨을까요? 우리 식탁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오메가3 인덱스 1등에서 위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 떨어져가는 수치를 다시 끌어올리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고순도 오메가3를 집중 투여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혈관 질환이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건 처방약 수준의 고용량 결과예요. 하지만 이 연구가 증명한 명확한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오메가3를 충분히 채워주면 혈관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다. 전 세계 최고 장수 전문의
피터 아티아 박사도 이 질병 해방이란 책에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생선을 주식으로 먹지 않는다면 거의 예외 없이 오메가3 보충제가 필요하다. 피터 아티아, 론다 패트릭, 브라이언 존슨, 이 인간의 수면과 혈관을 연구하는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수많은 영양제 중에 공통으로 꼽는 단 하나,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 그 오메가3가 혈관을 청소해주기는커녕 내 피 속에 염증 폭탄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오메가3가 오히려 염증을 만들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산패. 쉽게 말해서 기름이 썩는 거예요. 이 마트에서 고등어 샀는데 집에 와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환불받거나 버리죠. 이 상한 생선을 그냥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오메가3도 본질은 생선 기름. 신선식품입니다. 문제는 캡슐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캡슐을 열어보기 전에는 이 썩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병에 담긴 오메가3, 이 뚜껑을 열 때마다 산소와 습기가 안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보통 한 통에 90알, 최소 3개월치가 들어있는데요. 처음 하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하나를 드실 때쯤이면 이미 산패가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썩은 기름은 우리 피 속에 들어가 이 혈관 곳곳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오메가3 드시고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거나 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우셨던 분들, 이 범인은 바로 산패된 기름입니다. 자, 지금 당장 드시는 오메가3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병에 한꺼번에 담긴 오메가3를 먹고 있다. 두 번째, 겉면에 캐나다, 노르웨이 국가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정작 원료사 표기가 없다. 셋째, 캡슐을 가위로 잘랐을 때 역한 비린내가 난다. 이 세 가지는 내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확신 있게 드리냐면요. 저는 직접 봐오고 있거든요. 이 내과염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달 수천 건의 고혈압, 고지혈증 처방전을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 주는 처방약 한 보따리에 방송에서 줬다는 영양제까지 추가해서 이 한 움큼씩 더 챙겨 드시는데 이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손발이 저리고 당뇨, 고지혈증 수치도 제자리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어떤 영양제가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효과를 제대로 보는지 잘 알지 못해서 무분별하게 골라 드시는 경우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메가3만은 제대로 골라보자 하고 직접 조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 이야기 이후로 저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의 성분표부터 원료사, 추출 방식, 산패도, 심지어 유통 배송 방식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 시중 오메가3 제품들을 제 기준대로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솔직하게 평가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뒷부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었던 업체들의 신고를 받아서요. 저는 팩트대로 말한 건데 이 가장 핵심인 뒷부분을 날려버렸어요. 솔직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 반토막난 영상을 보시고도 약사님, 기준에 통과한 오메가3가 대체 뭐냐 하고 이 댓글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시 말해야 한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포장은 개별 포장, 이 검증된 원료사, 이 순도는 70에서 80% 이상, PA와 DH의 합이 1000mg 이상. 이 기본 기준은 기존 제 영상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이 고정 댓글 링크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이 오메가3를 제대로 골랐다면 다음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오메가3 안에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있어요. EPA 그리고 DHA. 이 둘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DHA는 뇌와 눈의 구조를 만드는 성분이고요. 이 EPA는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때려잡는 성분입니다. 아까 혈관 질환을 25% 낮췄다는 그 연구, 거기서 쓴 성분도 DH가 아니라 순수 EPA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중성지방, 만성염증 같은 혈관 관리가 목적이시라면 무조건 이 EPA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셔야 돼요. 이 성분표를 딱 보셨을 때 EPA 700ml, DHA 300ml 이렇게 EPA가 훨씬 많은 이 황금 비율 구성, 이게 혈관과 염증 케어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 약사인 제가 논문 근거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몸 상태에 맞춘 오메가3 용량 처방.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기본관리 용량입니다. EPA와 DH 합이 1000mg일 때 이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이고 등푸른 생선을 자주 안 드시는 분들, 혈관 건강 예방이 목적이신 분들, 이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권고하는 기준 용량이 바로 하루 1000mg입니다. 이 혈관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에겐 이게 출발선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이 1000ml라고 적혀있는 알약, 그 안에 진짜 EPA와 DH 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단계, 적극 케어 용량, EPA와 DH 합이 2000ml인 경우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나 중성지방이 경계치 근처인 분들, 또 건망증이나 인지력 저하가 걱정되는 분들, 미국 심장학회가 서큘레이션 저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성지방을 본격적으로 낮추려면 오메가3 하루에 20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인지력 향상에 관한 2019년 연구에서는요, 이 집중력 개선, ADHD 증상 완화에 EPA 1000mg 이상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시중 오메가3의 EPA 비율을 고려하면 총 용량 2000mg 이상은 드셔야 이 EPA 1000ml 이상을 충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ml 드시고 별 효과 못 보셨던 분들, 여기가 다음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적극치료 용량입니다. EPA와 DH 합이 3000mg 이상인 경우예요. 중성지방 수치가 확연히 높거나 이미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절염, 류마티스처럼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018년 이 연구를 보면 하루 3400ml의 고용량 오메가3를 투여한 그룹에서 이 체내 만성 염증을 직접 해소하는 물질 SPM이 강력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오메가3가 단순히 염증을 예방하는 걸 넘어서 이미 생긴 염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같은 저널에서 이 중성지방 적극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하루 3000ml 이상의 고용량 오메가3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잘 안 잡히신다면 오메가3 용량 자체가 너무 낮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관리 1000mg, 예방이 목적이신 분들, 두 번째는 적극 케어 2000mg, 초기 성인병, 중성지방, 인지 예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적극치료 3000mg, 이 만성 성인병, 높은 중성지방, 만성 염증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단계든 공통입니다. 이 혈관과 염증이 목적이라면 EPA가 DH보다 높은 제품을 골라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용량과 EPA 비율, 이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내 몸 맞춤 오메가3 처방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사로서 제가 꼭 드려야 하는 당부입니다. 이 오메가3 고용량, 사실 한 가지 논란이 있어요. 바로 심방세동.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인데요. 고용량 오메가3 임상시험에서 이 4000ml 이상 고용량을 장기 복용한 그룹에서 심방세동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그럼 오메가3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해당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신 분, 부정맥이 있으신 분,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고용량 오메가3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 먼저입니다. 절대 임의로 용량을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 이것도 빠뜨릴 수 없어요. 이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약,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용량을 올리실 때는 담당 선생님과 꼭 먼저 상담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시작이 어머니였잖아요. 12개 영양제를 드리고 있던 저, 그 한마디에 멈춰서 다시 시작했던 이야기. 오늘 이 영상도 사실 그 어머니한테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아침마다 영양제 한 움큼 드시는 분들, 또 뭘 드셔야 할지 모르고 비싼 걸 사다 드리는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세요. 이 용량 가이드, EPA 비율,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할게요. 딱 일주일 뒤에 제가 어머니한테 실제로 드리는 그 오메가3를 역대급 혜택으로 가져옵니다. 꼭 그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드린 기준대로만 고르셔도 충분히 좋은 오메가3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켜두시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아름약사였습니다.